잘 안 보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용매라는 거는 녹이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용질은 뭐 소금이니 설탕처럼 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와 용질을 합쳐진 게 용액이라고 해요. 용매에 용질을 이렇게 녹아드는 거지. 그래서 녹이는 물질,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용질 같은 경우는 소금, 설탕이나 소금 이렇게 합쳐진 걸 우리 용액이라고 하고요. 용매가 물인 거를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해요. 수용액 들어봤죠,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금을 물에다가 녹인 거를 소금물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과학에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는 소리예요. 염화나트륨을 물에다가 녹였을 때 수용액,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용매라는 건 녹이는 물질, 용질이라는 건 녹는 물질이다. 알겠죠? 그래서 물질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단지 뭔가가 녹이는 거기 때문에 액체에다가 뭔가 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압력에 따라서도 참고해 주시고, 고체 용해도는 온도와 함께 표시한다. 예를 들면은 소금을 물에다가 녹일 때 가열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녹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꼭 기억해 주시, 온도를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랑,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봤지만 부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도 달라지지만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고체는 온도와 기체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메모해 놓으세요.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설탕물이나 소금을 생각하면 되고,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가열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넣어야 돼. 더 많이 녹아. 알겠죠? 실험해 보세요. 기체는요. 그래서 반대야.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는 덜 녹아. 그 이유는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계속해서 압력을 주변에서 압력을 크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녹아. 알겠죠?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고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 고체랑 달라서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지? 그래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용해와 용액대인데, 용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을 녹아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 녹는 걸 말해 말 그대로. 그래서 용질과 용매와 용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용질은 녹는 물질이고요. 예를 들면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용액,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 그다음 용매는요, 이제 녹이는 물질도 있고, 뭐 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액체 성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녹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용매와 용질이 만나서 녹는 거를 우리가 용액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용매로 물이 쓰였다 그러면 수용액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용액은요, 우리가 혼합물로 따지면요, 균일이 아니라 불균일일까 균일일까? 균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금물, 설탕물은 고르게 섞여있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로 분류를 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액은 당연히 밀도가 고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액의 종류는요,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이 있는데요. 포화라는 거는 최대로 녹아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녹인 거를 포화 용액. 그다음에 불포화는요, 더 녹일 수 있을 때를 불포화 상태라고 해요. 불포화 용액.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용해도는 여기다가 이제 밑줄할게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다. 거기다 밑줄해 놓으시고 100g에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예를 들면은 물이다. 그럼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정의하고요. 알코올이다. 알코올에 100g, 알코올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 수. 오케이? 그래서 물이든 알코올이든 녹이는 물질에 100g을 기준으로 하는 값이 용해도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는 단위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용해도의 기준은 얼마? 100g. 오케이?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에서 100g 기억해 두시고요. 1번 같은 온도에서는 특정 물질마다 용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해도를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한다. 온도에 따라서는. 근데 온도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고 특정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1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이든 알코올이든 각자 녹이는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용지에 또 소금을 녹이는지 설탕을 녹이는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이 녹는다. 알겠죠? 자,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를 볼 건데요. 뭐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고체 용해도 별표, 기체 용해도도 별표해 놓으시고요. 용해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80페이지 같은 경우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불별 정리법 82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90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고체 용해도 보시면요. 고체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이 녹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내 온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만요. 고체 같은 경우 압력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용해도 곡선을 보시면요.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구리,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다 가지각색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프가 그지?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점점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뭐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보시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포복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오케이? 알겠죠? 더 많이 올라간다. 온도가 조금 오를 때보다 온도가 크게 오르면요 더 많이 증가한다. 오케이? 그래서 고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도 기울기가 점점점 가파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질산칼륨이라든지 질산나트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용해도 교도가 정말로 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법으로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기가 쉽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프 오른쪽에 여러 가지 고체 용해도 곡선을 보시면요.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점은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포화 용액이란 거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있다는 건요. 이 그래프 상에 있다는 건요. 100% 녹았다는 소리예요. 100%. 얘가 녹일 수 있는 만큼 100%를 지금 녹인 상태가 됐다는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 아래쪽이나 오른쪽 있죠. 요 영역을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은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요 그래프가 포화고요. 여기가 불포화예요. 더 녹일 수 있는 부분이야. A 같은 경우는 포화 다 최대한 녹인 상태가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더 녹일 수 있어. 얘를 그래프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아니고 나중에 3학년 때 수중계 할 때도 똑같은 그래프를 볼 건데요. 자,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수직으로 이동하거나. 알겠죠? 그래서 수평은요, 이거는 온도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 그 다음에 냉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가 용해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용지를 더 많이 집어넣는. 두 번째. 용지를 더 많이 집어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불포화된 지금 용해도 곡선상에서 불포화된 지점에서는 포화된 지점으로 아니면 용해도 곡선으로 만들 수 있는 지점은 냉각시키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이게 온도잖아요. 수평 그지? 그래서 온도를 왼쪽으로 낮춰주거나 냉각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설탕이나 소금을 더 많이 넣어주면은 용해도상의 포화 곡선에 도달하겠죠. 그지? 졸리자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볼게요. 용해도 곡선은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거기다 밑줄을 놓고요. 우리 다 끝나가요. 이제 5만 하면 돼.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그래프상에서는 질산칼륨이나 질산나트륨 이런 애들이 기울기가 점점점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밑에 밑줄 하세요. 냉각 시에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뒷단원에서 용해도를 분리할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냉각시킨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도를 낮춰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온도를 쭉 이렇게 낮춰주면요, 네, 그만큼 더 많이 결정이 석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로 만들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2번 용질의 석출 보시면요,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되겠죠. 이렇게 냉각을 시켜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냉각하면요, 그래프상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용해도가 감소하겠죠. 그 감소한 만큼 이제 결정이 석출된다는 소리예요.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가 되면서 석출한다. 녹아있던 게 고체로 나온다는 소리야. 거기다 밑줄에 넣어서.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은 석출된다. 그러니까 고체가 된다. 아니면 가루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고체는 여기까지. 자, 4번. 체 용해도 하기 전에 오른쪽에 우리 7, 8, 50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6단원 물질의 특성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용해도 파트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체의 용해도, 고체의 용해도 둘 다 중요하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개념이 더 중요하고요. 고체의 용해도는 그래프 해석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10번처럼 잘 참고해 주세요. 자, 7번에서 용액이 되는 과정을 보시는데요. 설탕은 용질이 되겠죠. 녹는 물질이 되겠고요. 물은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가 되겠고요. 이 우리 녹는 과정을 우리가 녹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죠. 다가 용해. 결과물이 설탕과 물이 합쳐져서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은 용질인 설탕과 용매인 물로 이루어져 있다. 8번에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다. 그죠? 하지만 어떤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용해도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X.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O.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점은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이다. O. 포화율하는 건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정도를 말했다. 그렇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X. 자, 9번은요. 용해도라는 거는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25g에 10g이 녹아있는 거야. 그러면 100g에는 얼마? 25g에 10g이 녹아있어요. 그러면 100g에는 40g. 곱하기 4를 해서 40g. 그래서 이때 용해도는 10이 아니라 40을 대합한다. 그래서 기준이 100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9는 40이요, 40. g을 쓰는 건 아니고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40g이 녹았고 용해도를 표현할 때는 40. 10번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 칼륨이 되겠죠. 포물선을 더 많이 그리고 있죠. 곡선을. 그리고 2번 70도씨 물
100g의 질산나트륨을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든 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섭취되는 질산나트륨의 양 돼 있는데요. 질산나트륨이고요. 이런 거는 아직은 어려울 텐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온도를 찾아요. 온도 70도씨에 질산 나트륨 곡선에서 질산 나트륨 이 정도 돼 있군요. (70도씨를) 찾아요. 자, 70도씨를 찾아서 그래프로 쭉 올려봐. 이렇게. 그래서 해당되는 지점에 용해도를 찾아요. 그러면은 140이 됩니다. 여기 70도씨.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 냉각을 시켜요. 20도씨로. 여기까지 2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어. 이렇게 쭉 온도를 냉각시켰어요. 이때 해당하는 점에 용해도를 찾아요. 그러면은 87이네요. 그리고 지금 100g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냥 140에서 80을 치를 만큼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요. 얘를 왼쪽으로 쭉 이렇게 기호를 낮춰줘. 현재 얘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고체 상태로 결정으로 석출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40 빼기 87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급된 게 100g이면 그냥 140 빼기 87 하시면 되고 200g이면요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돼요. 50g이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문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40 빼기 87을 하면 되고요. 뭐 값은 53이다. 그래서 질산나트륨의 질량은 53g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 4번 기체 용해도 다시 볼 건데요. 기체 용해도는 아까 이게 다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런 거를 우리 탄산음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체 용해도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온도는 고체와 반대로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감소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온도는 낮으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탄산음료를 얼음물에 집어넣었을 때랑 탄산음료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걸 볼 건데요. 여러분들 뭐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를 냉장고에 꺼내놨다가 밖으로 딱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기체가 많이 발생하지. 그치? 기체가 발생한다는 건 덜 녹는다는 소리야. 녹아있던 게 기체로 바뀌어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가 녹아있던 기체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들 탄산음료 먹을 때 그 기체들이 톡 쏘는 부분이 탄산이 이산화탄소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얼음물에 넣을 때보다는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뭐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포가 좀 여러 개가 보이거든요. 탄산음료를 얼음하고 냉장고하고 일반적인 바깥에 더운 여름날 바깥에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요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거의 녹아있기 때문에 콜라가 거의 깨끗해 보여요. 물은 조금씩은 이제 기체가 빠져나오긴 하겠죠. 탄산음료니까. 그런데 밖에다가 두면요 기체들이 막 엄청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다 같은 거 잘 보이니까 사이다를 페트병을 딱 사가지고 하나는 냉장고에 두고요. 하나는 밖에다가 두고 그러면요 직접 바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근데 탄산음료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탄산음료를 살 기회가 있다면 혹시라도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서 온도는 A보다 B가 더 높고요. 기포 발생량이 A보다 B가 높아. 이 말은 기포가 생겼다는 거는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높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상 보시면요.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어서 뻐끔거린다 되는데요. 여름에는 물고기들이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얘들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좀 덜 흡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숨이 차니까 여름에는 물 밖으로 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뻐끔뻐끔거리죠. 금붕어들 보시면 그죠?
이유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압력은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라나 뭐 사이다나 스프라이트 같은 거를 뚜껑이 닫혀 있던 걸 탁 열면 어떻게 되니? 기체가 확 올라오지. 그건 알잖아요. 해봤잖아요, 그지? 다 해봤잖아요. 콜라는 뭐 해봤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압력이 꽉 차 있을 때, 압력이 이제 뚜껑이 잠겨 있을 때는 압력이 꽉 눌러준 상태고요. 뚜껑을 딱 풀어주면요, 압력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약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바뀌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압력이 낮다는 건 여기서는 지금 뚜껑을 열었을 때죠.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현상은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기더라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올라가고요. 용해도가 낮아지고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해도는 증가한다. 압력은요. 압력을 높이면 꽉 눌러주니까 기체가 액체로 녹아드는 거고요. 압력을 낮춰주면요. 이제 액체에 들어가 있던 액체와 액체 속에 이제 기체들이 녹아서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인력이 잡혀 있는데 외부 압력이 누르던 게 약해졌잖아. 그러면은 기체들이 탈출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액체와의 인력을 딱 끊고 탈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용해도가 낮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는 꽉 눌러주니까 액체와 기체 사이의 인력을 막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더 많이 녹는다. 압력이 낮아지면 용해도는 더 낮아진다. 인력이 약해지고.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 마지막 11번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 우리 용해도만 간단하게 서머리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문제 풀고 이제 분리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다음 농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하는 까닭은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탄소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놓고 냉장고에 딱 넣으면은 딱 열었을 때 기체들이 확 올라오니까 더 탄산음료 특유의 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궁금한데 막 탄산음료 같은 거 흔들어가지고 뚜껑 열면 아무것도 그거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래? 이 흔들면 뭐가 커지니? 온도가 커질까? 압력이 커질까? 압력이 커지면 압력이 더 커졌지. 그죠?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뚜껑을 확 열면 어떻게 되겠니? 그 차이가 그러니까 원래는 압력이 이 정도 차이였다면 압력을 이렇게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딱 뚜껑을 열면은 이만큼의 차이만큼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확 올라오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시면 제가 출력을 좀 해야겠습니다.